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분들 누구일까요? 근데요, 이게 그냥 영앤리치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할 예언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 새로운 미스테리, 그리고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꿰뚫어보는 한 사상가의 놀라운 해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부동산 가격 정말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최근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좀 기묘하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도대체 서울의 이 비싼,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럭셔리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누가,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이 천문학적인 가격의 집들을 사고 있는 걸까요? 등장인물은 바로 이들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루트로 불을 쌓아 올린 젊은 세대, 바로 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들 프로필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세대예요.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근데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무려 100억 원이 넘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은행 대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금 박치기라는 거죠. 아니, 이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출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 수익이랍니다. 기성세대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을 이들은 단기간에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영앤리치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건 기존의 부동산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영앤리치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죠. 근데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을 만나볼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을 꿰뚫어보는 한 사상가의 정말 놀라운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그 땅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산 내 땅, 내 집. 이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오해라는 거예요. 땅은 내 거, 네 거 하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써야 하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땅의 최종적인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맡아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이건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아예 180도 바꾸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는 핵심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값이 오르든 내리든 주인이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든 그 땅 자체가 어디로 날아가나요?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란 걱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누구는 부동산 가져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걸 가르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다음 장에서 바로 그 기준이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단어, 실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스킬이나 돈 버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좀 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뭐랄까, 큰 돈이나 재산 같은 큰 책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 준비 상태, 어떤 성숙함 같은 거죠. 한마디로 내면의 그릇 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둘의 길은 완전히 달라져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동산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건 그냥 탐욕의 대상일 뿐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내면의 준비, 즉 실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영앤리치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관점으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실력을 갖춰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장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는 그 실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야기의 스케일이, 뭐랄까,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부동산, 개인의 실력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국가의 운명, 더 나아가 지정학적인 거대한 예언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경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선은 순식간에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의 광활한 영토 전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갑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바로 이게 그 거대한 비전의 로드맵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왜 그토록 실력을 키워야 하느냐? 바로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030년이 넘어가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데 그때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대요. 그리고 미래에는 한국이 중국의 동북 삼상을 경영하는 역할을 맡도록 부름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준비 단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 예언의 핵심 골자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결론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궁극의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목매는 그 비싼 아파트는 사실 자산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우리의 진짜 초점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세 번째 이유 때문이죠. 이 모든 준비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궁극의 부동산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국이 경영하게 될 저 광대한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은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땅 몇 평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때가 되고 당신이 그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필요한 땅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즉 소유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즉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